저는 웹스 시스템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김태순이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최적화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산업군에 맞춰서 조금 더 특화가 된 모듈인 그 추가 모듈, 일렉트릭 쿨링 쪽과 HVAC 모듈에 관련되어 있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는 거에 앞서서 PT를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 소개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PT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PT에는 이 2012 버전 이렇게 표시는 돼 있지만 여기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정보들을 조금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날짜는 조금 옛날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CFT 툴 중에 한 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그 유체의 어떤 흐름, 유동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열 전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저희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어떠한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다룰 수 있는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부와 외부 이동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그 제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이동 같은 경우에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 내부에서의 어떤 유동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예제들이 되겠고요. 다양한 어떤 장비라든지 여러 환경 내에서 닫혀져 있는 공간 내에서의 유동이 여기에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예제들이 내부 이동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부 유동 같은 경우에는 모델 주위에 발생을 하는 어떤 유동 특성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미사일이라든지 비행기, 이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시스템의 단순한 안쪽이 아닌 겉을 같이 감안해서 보신다라고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엔 복합 열전달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복합 열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열전달 메커니즘은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기능들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혼합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복합 열전달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고체 내부의 열전달 문제도 가능하고요. 유체와의 어떠한 특성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라이트 라이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복사 열전달, 보일러 시스템 혹은 전자 장비의 내부의 열전달, 대류 이런 해석들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회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해석도 다루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팬이나 펌프, 이런 임펠러 같은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터빈 기계 해석이라든지 혹은 팬커브를 이용을 한 해석들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임펠러 내부의 특성이라든지 팬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런 회전체의 해석들이 다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압축성 또는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자, 압축성, 비압축성 같은 경우에는 유체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압력에 따른 어떤 밀도 변화량과의 어떤 상관관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어떤 유동, 유체의 특성 같은 것들을 다루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현상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공동현상 형상 쪽에서는 고압이나 고속 쪽의 경우에서 기포가 발생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점성이 높은 액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뉴트니언 리퀴드와 난 뉴트니언 리퀴드로 나눠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다루시는 일반적인 유체도 물론 해석이 가능하고 점성이 높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혈액, 고무, 치약 같은 이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들도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물과 액상, 고무 같은 경우에 이제 유동 특성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게 돼 있죠. 또한 이제 상대 습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습도 혹은 물의 증기, 스팀 상태의 어떤 해석이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요. 뭐 식기세척기의 내부 유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어컨을 통한 부분들 혹은 뭐 주방에서 어떠한 그 가열에 의한 스팀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적화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실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최적화 관련돼서는 그 모델을 그 피처 기반으로 제어를 해 나가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일일이 이제 모델 데이터를 수정을 하지 않고 어떤 다양한 설계 방법들을 적용을 시켜서 해석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정상 상태 혹은 비정상 상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시간에 따른 어떠한 양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시간에 따른 어떠한 그 해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평형 상태가 되는 해석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정상 상태냐 비정상 상태냐라고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타임 디펜던트라고 부르는 이런 비정상 상태 유동도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해석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와의 완벽한 통합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3D 모델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유체 영역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그 쉽고 빠르게 메쉬를 생성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메쉬 기능들도 있고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매뉴얼 타입의 메쉬를 생성을 하시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또한 뭐 측류와 난류 그리고 천위 영역에 대한 자동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특성의 어떤 유동 해석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설계자가 활용을 하시기에 가장 편리한 작업이라고 해석 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배우기 쉽고 빠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저희 제품의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군에 활용이 되는 예제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뭐 보시는 이미지들은 다 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이 된 데이터들을 이제 플롯한 여러 가지 이제 결과 이미지들이 되겠고요. 뭐 다양한 산업군에서 저희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추가적인 모듈을 좀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최적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실제로 제품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제 솔리드웍스 화면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친숙하신 이제 솔리드웍스의 화면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피스톤 밸브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피스톤 밸브의 단면을 잠깐 절단을 해서 보자면 이렇게 좌측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그 왼쪽 부분, 왼쪽에 보이는 면 쪽에서 유체가 들어와서 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어떠한 유동 특성이 생기게 될 거고요. 여기 보시는 이 피스톤이 실제로 뒤쪽에 이제 스프링의 어떠한 뭐 작동에 의해서 앞으로 밀려왔다가 유체가 이제 여기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힘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이제 뒤로 밀려나는 어떠한 그 특성을 가지게 될 텐데요. 물론 뭐 이 유체 자체를 흘리면서 자동적으로 이 스프링 때문에 밀려나가는 이펙트를 볼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 열려 있을 때 하중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 상수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프링을 선정을 하실 때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델에 지금 여기 피스톤이라고 부르는 이 피스톤이 현재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요 치수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보여지는 이 피스톤 X라고 하는 이 치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3mm의 어떠한 공간을 가지고 피스톤이 이제 부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제 안전변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어떠한 특정한 하중을 받는 만큼의 열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역으로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 3이라는 치수를 가변을 시켜가면서 그때 원하는 하중이 어느 치수에서 발생을 하느냐를 찾기 위한 어떤 반복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식으로 유동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실제 세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위저드 마법사를 통해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을 하시는 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프로젝트의 이름과 어떠한 식으로 여기 플로우 최적화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 이름을 정의를 해주고요. 다음에는 이제 단위계를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 단위계는 이 지금 피스톤 밸브는 이쪽에 압력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압력 차에 의한 어떠한 유동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압력 조건은 기존에 사용이 되는 어떠한 이런 단위계에서 현재는 이제 SI 매트릭은 기본 단위계가 파스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파스칼로 되어져 있는 단위계를 바 단위계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 단위를 설정을 해주고요. 다음에 해석 영역, 해석 타입이라든지 뭐 온도에 관련된 특성, 시간에 관련된 특성, 중력 혹은 회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특성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사용이 될 유체는 공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모든 뭐 재질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단위계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작성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되겠고요. 다음에 나머지 기본 조건들은 디폴트 상태로 놔두도록 하고요. 초기 조건도 일반 1기압의 상온 온도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는 이제 자동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슬라이더를 통해서도 그냥 메쉬 결과 정확도를 좀 더 정확하게 볼 거냐 아니면 처음에 경향을 보실 거냐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는 한 4단계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법사의 설정이 끝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유동 존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이제 계산 영역. 왼쪽 좌측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CAD 인터페이스 내부에서 해석 인터페이스로 접근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 조건을 좀 부여를 해주고 간단하게 해석 영역을 좀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경계 조건 쪽에서 제가 면을 지정을 하고요. 이쪽 면에는 2바의 압력이 걸려 있다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 측면 쪽에 투명하게 이제 막아놓은 이런 영역을 통해서 이 내부에 1바라는 압력이 걸리도록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측 부분에는 2바, 그리고 여기 사이드 측면 쪽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1바의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압력 차이에 의한 이제 유동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뭐 전체 모델을 다 해석하려면 뭐 물론 이 모델은 금방 끝나긴 하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솔리드웍스의 추가적인 기능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해석 영역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뭐 좀 지정 영역을 좀 조절을 해서 저희는 전체 모델을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4분의 1 모델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단순히 사용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대칭이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다 영역이 걸려 있다라는 특성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에 대한 조건을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제 그러면 저희가 이 해석을 진행을 한 다음에 얻어내야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스톤에 어느 정도의 하중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골이라는 항목에서 서페이스 골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요. 면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서페이스 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유체에 노출되어져 있는 면을 선택을 하고요. 이 면에 걸리는 포스 중에 X방향으로 걸리는 이 X방향 노멀 포스만 제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 서페이스 골이라고 하는 어떠한 결과 결과 항목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항목 외에도 해석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수렴도를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평균 정합이 에버리지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추가적으로 같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인 어떠한 설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해석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CPU의 개수를 제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멀티코어를 활용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물론 어떠한 특정한 해석 툴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 수를, 프로세서 수를 여기서 제어를 하실 때 멀티코어도 그 가격에 따라서 차등이 돼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괄 제공이 된다라는 거. 또한 이제 뭐 네트워크상의 다른 PC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본적인 해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메시에 대한 생성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뭐 간단하게 좀 그 해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심플한 모델을 띄웠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 보시는 모델 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해석이 다 완료가 벌써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계산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서페이스 포스가 약 0.66뉴턴 정도의 이제 하중이 발생을 했다라고, 힘이 발생을 했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이 피스톤이 1뉴턴의 힘을 받기 위한 이 열림량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값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러 가지의 반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찾아내실 수도 있겠죠. 수치를 조금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하는 방식으로 잡아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을 제품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파라메트릭 스터디라고 부르는 항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라메트릭 스터디라는 거를 생성을 시켜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그냥 단순히 이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식과 그 시나리오 중에 최적화된 값을 찾아주는 골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 두 가지의 옵션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적화의 값을 찾기 위해서 골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항목을 이용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서 작성이 되는 이제 인풋 베리어블, 인풋 변수 값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풋되는 변수 값은 이 피스톤의 위치입니다. 피스톤의 거리를 잡아오기 위해서 저희는 모델에 있는 이제 치수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트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피스톤 X라는 이 치수, 여기 보시는 이 피스톤 X라는 이 치수를 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0.03m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범위 값이 되겠죠. 저희는 0.03에서 3mm에서 8mm 정도가 지금 이제 단위계가 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mm에서 8mm까지 얘를 제어를 해 가면서, 그러니까 8mm라는 건 이제 최대 뭐 뒤로 밀렸을 때의 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크리테리아를 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어떠한 타겟을 결정을 해주실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그 제가 결과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항목 중에 이 포스 값을 체크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 값을 변수로 가지고 들어오고요. 이 포스의 변수 값은 타겟 밸류를 저는 1뉴턴으로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산이 물론 진행이 되면 정확하게 1로 떨어지는 값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오차 범위를 얼마만큼까지 가져갈 거냐를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0.05뉴턴까지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1.05 그리고 0.95까지 그 0.9에서 1.05뉴턴까지의 값을 저에게 찾아내주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해석이 진행이 될 때 아웃풋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아웃풋 파라미터에서는 그냥 단순히 저희가 뭐 프레주어 값을 압력값만 한번 뭐 그 결과로 보겠다. 그냥 값은 물론 이제 찾아내주는 값은 치수에 대한 어떤 특성을 찾아내주게 되겠죠. 자, 시나리오 탭으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런이라고 부르는 런 스터디라고 부르는 계산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제가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산이 넘어가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 디자인 포인트라는 거를 저희가 생성을 해줍니다.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에서 디자인 포인트를 생성을 시켜주면서 치수를 아까 제가 집어넣은 어떠한 그 치수 범위 내의 값을 변경을 해 나가면서, 물론 그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치수, 그 솔리드 웍스 쪽에서의 어떤 모델링의 형상 치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의 조건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조건을 변경을 시켜 가면서 찾아내시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가 값을 가변화를 시키고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서 결과를 찾아내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단순 보관법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최적화 관련되어 있는 기능 중에서는 이제 시퀀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이 값을 찾아내주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뭐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거는 뭐 모델이 복잡하지는 않은 케이스고요. 굉장히 빠르게 찾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제 실제로 솔빙을 해가면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기존에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한 5번째에서 6번째 정도에서는 정확한 결과 값을 얘가 찾아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이제 4번째나 5번째 마지막 이제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이제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기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어떤 해석 툴들은 다 그 CAD와 떨어져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모델을 직접적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결과를 찾아내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CAD 에디터와 해석 제품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시는 것과 같은 형상에 대한 어떤 최적화, 수치에 대한 최적화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보신 것처럼 지금 솔루션이 컨버즈 됐다고 창이 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나오죠. 그래서 디자인 포인트 5라는 부분에서 치수는 한 4mm쯤 되겠죠. 4.7mm 정도 얘가 뒤로 후퇴를 했을 때, 이 조건에서 후퇴를 했을 때 그때 나오는 포스 값은 0.954고요. 제가 타겟으로 잡은 1과 여기에 제가 그 오차 범위를 0.0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0.0458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자, 이렇게 수렴을 했기 때문에 0.004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원하는 1뉴턴의 어떤 하중값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최적화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사용자의 어떠한 그 편리성에 관련되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 작업을 줄여나가는 어떠한 이러한 그 지능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 추가적인 어떤 애드온 모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T를 통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애드온 모듈 쪽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떠한 그 패키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쿨링과 HVAC 쪽 관련돼 있는 기능이 그 방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와 그냥 간단한 샘플 모델에 뭐 그 띄워서 설정값들이라든지 결과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렉트로닉 쿨링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관련 문제, 전기전자 시스템 쪽에서의 열 관련 문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여기 PCB나 단자함 설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어 있고요. 뭐 줄 가열이라든지 히트파이프 혹은 투 레지스터 컴포넌트라든지 아니면 PCB 생성기들을 통한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반한 확장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줄리팅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기본 모듈에서는 그 히소스 열원을 정의를 하실 때 그 에너지 단위의 어떤 열량, 와트 혹은 온도인 템퍼레이처 단위로 그 열량, 히소스를 정의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일렉트리컬 패키지, 일렉트로닉 패키지를 쿨링 패키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암페어라든지 혹은 볼티지 개념으로 그 히소스를 적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그 힙파이프에 대한 어떠한 그 컴팩트한 모델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힙파이프는 실제로 이제 내부의 그 메커니즘 자체가 간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굉장히 복잡한 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화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복잡한 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열 전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어떠한 수치화시켜서 라이브러리처럼 적용을 해서 쓰시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PCB 생성기를 통해 가지고 그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일반적인 그 설계, 이게 이제 간단한 이제 일반 설계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기판 쪽은 복잡한 레이어로 그 다중 레이어로 선택이 그 실제 제작이 되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기 위한 PCB 제너레이터, PCB 생성기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뉴 솔리드, 그러니까 솔리드 재질 중에 전기전자 쪽에 좀 더 특화된 재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펜 혹은 서머 일렉트릭 쿨러나 아니면 투 레지스터 컴포넌트 같은 데이터들을 라이브러리로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렉트릭 쿨링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 조금 더 다양한 샘플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HVAC까지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넘어가자면 이제 HVAC 쪽은 이제 냉공조 쪽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어떤 이미지에서도 이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공장 쪽 관련돼 있는 뭐 환기 혹은 뭐 이런 그 냉온방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주 항목들이 되는 거고요. 이 HVAC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급 복사 시뮬레이션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조명 시스템.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복사 쪽 관련돼 있는 그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열 전달 메커니즘 중에서 대류나 전도 쪽은 일반 그 산업 쪽에서 많이 쓰시는 부분이라면 이런 그 조명, 냉각 또는 그 건물을 지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태양광 복사 이펙트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키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다루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부분, 혹은 그리고 이제 오염물질을 얼마만큼 빨리 제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항목들이 이 HVAC 쪽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HVAC 쪽 관련돼 있는 모듈 쪽에서는 그 고급 레디에이션 쪽 관련돼 있는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스펙트럼 정의라든지 아니면 뭐 세미 트랜스퍼런트 솔리드 같은 것들 적용이 가능하시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레디에이션 소스 같은 것들도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적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컴포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어떤 그 만족도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성들을 적용을 하실 수, 그 추출해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PMV라든지 PPD 같은 이 실제로 그 사용자 혹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뭐 만족하느냐 혹은 불만족하느냐에 대한 이 항목들을 지수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 로컬 에어 퀄리티 인덱스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서 보실 수 있는 항목이 이 HVAC 모듈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라이브러리 쪽에 HVAC 쪽에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일반 그 저희 산업군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금속 재질 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HVAC 패키지를 그 적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빌딩 메터리얼 쪽이 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떠한 그 건축 관련되어 있는 재질 데이터베이스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한 뭐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 일반 건설 재질 쪽뿐만이 아니라 뭐 글라스나 미네랄 그리고 뭐 폴리머나 이런 세미컨덕터 관련되어 있는 재질 데이터베이스들도 좀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일렉트로닉 모듈과 그리고 HVAC 모듈에 대한 그 샘플을 간단하게 한 가지씩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리컬 패키지 쪽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렉트릭 패키지 쪽에 뭐 컴퓨터 쪽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뭐 간단하게 이름은 그냥 뭐 컴퓨터라고 이름을 지어놓긴 했는데요. 뭐 일반적인 어떠한 그 심플한 예제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드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칩이 들어가져 있고 위쪽에 그 힙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열을 끌고 들어오게 돼 있고 이 우측에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히싱크를 통해 가지고 히싱크와 그 후방에 장착이 되어 있는 팬을 통해 가지고 열이 식혀져 나가는 어떠한 이러한 그 시뮬레이션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 세팅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그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첫 번째 최적화를 하면서 실제로 설정을 진행을 해가지고 한번 실제로 돌리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뭐 추가적으로 좀 특이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떠한 해석 그 세팅 쪽에서는 뭐 내부 이동 쪽 해석이 되겠고요. 여기에 열 전달 문제를 포함시키겠다라는 부분들, 사용 유체는 공기를 사용을 하고 재질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ABS-PC라는 재질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30도의 어떤 주변 그 온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물론 ABS-PC라는 기본 재질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재질들도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뭐 싱크도 있고요.
여기는 코포로 정의된 재질들, 또한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요거는 PCB4 레이어로 작성이 된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질 데이터베이스들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인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런 조건들, 또한 접촉 저항이라는 거를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체들이 서로 맞닿아 있을 때 열이 단순히 100% 그대로 바이패스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저항 값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이 칩과 지금 힙싱크 쪽 사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용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턴스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 저항을 선택을 해서 넣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재질과 두께로 정의를 해서 넣으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선택을 하시고 재질이 얼마만큼 그 티크니스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져 있는지를 설정을 하시는 이러한 방법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접촉 저항이라는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이게 이제 힛파이프 부분이 되겠는데요. 힙파이프에 대한 부분, 내부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단순화시켜서 작성을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열을 가지고 오는 면과 열을 뿜어주는 면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이 된 면이 있고요. 그때의 어떠한 열 전달 효율을 여기서 적용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면과 면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 전달 효율 쪽에 대한 수치를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조금 간단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여기 아래쪽에 이제 칩이 들어가져 있는데 칩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떠한 재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 레지스터 컴포넌트라는 이 소자 만들어낸 라이브러리 쪽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리디파인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칩의 특성들을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 주시는 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칩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 값이 이제 다 적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션과 케이스의 어떠한 재질 특성, 크기 특성에 대한 값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열량이 얼마만큼 적용이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설정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설정이 끝난 다음에 해석을 수행을 하시고 나서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자, 결과를 좀 로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플롯 한두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측면 쪽에 지금 이제 온도, 열이 얼마만큼 발생을 하는지, 혹은 평면 쪽에서도 온도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를 이러한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컷플롯을 통해서 보시는 것들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뭐 힙파이프 쪽 주변에 온도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자, 힙파이프 쪽 주변 온도 분위기가 어떠한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실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뭐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손쉽게 이런 특징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볼륨 파라미터라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볼륨 파라미터의 솔리드 온도를 측정을 해봄으로써 지금 보여지는 이 아래쪽에 이 칩의 최고 온도 혹은 평균 온도가 얼마만큼 발생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여드리는 뭐 이런 힙파이프라든지 투 레지스터 컴포넌트, 이러한 부분들은 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기본 패키지에서 제공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에디셔널 추가 패키지 중에 일렉트릭 쿨링 쪽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기능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H백 쪽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예제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사무실 내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되겠죠. 간단하게 그냥 사무실 하나만 모델을 해놓은 거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쓰신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넘어가지게 될 테고요. 자, 보시면 사무실에 안쪽에 이제 사람이 한 명 앉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창이 있기 때문에 이쪽 창문을 통해 가지고 뭐 태양광 어떤 효과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방의 상부에서 이렇게 환기 혹은 냉방을 위한 어떤 공기가 제공이 되는, 급기가 되는 이러한 시설도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이 된 부분들, 실제로 그러면 이 솔라 레디에이션,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설정을 작성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태양 복사 이펙트를 적용을 한 것, 혹은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특성들을 뭐 구별해서 보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기본 설정 쪽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건 이제 외부 쪽에서 들어와지는 어떤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솔라 레디에이션이 적용이 됐을 때의 효과입니다. 자, 솔라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 여기 보스턴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는 조건이다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축을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에서 시간, 날짜까지 반영이 된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래비티 이펙트를 통한 자연대류 현상들도 물론 주변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되는 유체는 이제 공기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하드보드 쪽의 재질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재질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유리 혹은 벽돌, 오크, 나무 쪽 관련이 되겠고요. 여기 의자 쪽 관련되어 있는 거, 직물 쪽,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지금 보신 것처럼 재질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경계 조건은 이제 위쪽에서 공기가 급기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문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온도, 주변의 벽 온도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거고, 외부의 면 쪽에는 이제 일정 온도가 가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열이 가해지는 거는 이제 사람하고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PC 두 개를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PC가 약 10W 열량을 내고요. 사람이 30W 정도 열량을 낸다라고 가정을 해봤던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어떤 레디에이션 이펙트가 고려가 된 해석이 되겠죠. 결과를 한번 로딩을 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온도 특성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온도 구배를 나타내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조금 찬 부분들이 되겠고요. 창문 쪽 그리고 혹은 사람이나 장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에서 공기가 급기가 되는 쪽은 파란색으로 그래도 주변 온도가 낮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창문 주변에 이 벽하고 이 바닥 쪽 온도가 높은 이유는 이 창문 쪽에서 사선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온도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런 드래프트 쪽 관련돼 있는 드래프트 템퍼레이처 쪽에 관련돼 있는 결과를 보시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한 쾌적도 지표 쪽에서 봤을 때의 PPT라든지 PMV 같은 항목들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약간 이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조인이 되겠고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쾌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결과 팩터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런 창문에 걸리는 온도라든지 이렇게 좀 뜨네요. 전체적인 어떤 건물에 걸리는 온도 같은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서페이스 플롯을 이용을 해주고 아니면 사람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온도를 얘가 머리 쪽에서 받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시는 것들도 가능한데요. 네, 약간 결과 로딩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특성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이제 H백 쪽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결과 항목 쪽에서 쾌적도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하시는 기능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솔리드 메터리얼 쪽에서 일반적인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단순히 메탈이나 라미네이트 이런 정도 기본 재질밖에 적용하지 않지만 이 H백 모듈을 사용을 하신다면 이 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빌딩 메터리얼 쪽에 다양한 재질들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라믹이라든지 글라스 앤 미네랄 쪽에서도 이런 쿼츠 글라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 H백 쪽 기능 쪽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기능들까지 해서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유동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다루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최적화에 관련된 부분하고 일렉트릭 모듈 그리고 H백 모듈의 간단한 그냥 기능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맛보기 형식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된다라는 정도만 좀 보여드렸고요. 이 해당 제품들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능을 좀 더 보고 싶으시다, 접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그 종료가 되면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그 설문을 좀 작성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쪽에다가 뭐 코멘트 같은 것들을 좀 더 필요하시다면 거기다가 뭐 질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어떤 기능을 보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적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